안녕하세요. 박식주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날 일요일 날 11월 달도 벌써 중간에 갔네요. 오늘은 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이 있고 또 뭐 어떤 분은 관심이 없겠죠.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경험도 될 겁니다. 예, 제가 망한 거, 아주 쫄딱 망한 거. 예, 왜 망했냐? 97년 외환난시 때 금모기 운동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예, 3개월 쫓아다니다가 KBS 홍두표 사장님께서 받아주셔. 야, 이거 해야 한다. 그 받아주셔가지고 97년 12월 달부터 그때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전국대행에서 유세할 때죠. 우리는 KBS에서 금모기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혀 한 거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금모기를 이제 국민들이 폭발처럼 나라 살린다고 오시니까 그 KBS 다른 방송을 다 중단하고 아침부터 12시, 밤 12시까지 금모기 운동을 전국에 한 겁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대수특필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간 애국심, 국민의 유전자로 가지고 있는 애국의 충정 이런 걸 우리가 무에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보여준 게 없잖아요. 무에서 유로 금모기 운동으로 그냥 탁 튕겨져 나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죠. 국회에서 말씀하시길 그 우리나라 금모기 운동을 국민을 칭송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세계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은 우리나라 금모기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죠. 예, 그 유명한 그 역사에 대해 가지고 뭐 역사도 얼마 안 된 역사죠. 하여튼간에 그래서 그 금모기 운동은 우리나라 국민성 국격에 대해 가지고 애국심 대단한 겁니다. 기념비 박물관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고정만 하고 제가 그 금모기를 해놓고는 제가 좀 바람이 들어갔다 할까 제가 뭐 정신이 없어요. 너무나 좋아서 지금도 그 좋은 마음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말이죠. 여의도에서 많이 불러요. 뭐 정당 대표, 뭐 청와대 비서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불러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래서 또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만석 국회의장님께서 저를 잘 아셔가지고 조사를 다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칭송을 국회의원들한테 칭송을 해요. 금모기 한 사람이라고. 외환난시 때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최초로 시작한 사람이라고. 박식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이만석 국회의장님께서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서부 이천동에 만리동 사시다 이사 가셔서 그 사시는데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내 권보좌관이라고 계세요. 지금 강남에 사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박식하신 분인데도 그 이만석 국회의장님은요 수십 년 정치하신 분 아니까 한 40년 하신 것 같은데 50년 그때부터 처음에 보좌관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좌관이에요. 그분 뭐 국회의원 돼도 몇 번 됐을 겁니다. 헐상한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지금 저하고도 연락을 합니다. 왜? 이만석 국회의장님께서 돌아가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전화한 박식주 선생님이라네요. 이 책을 보내줘도 금모기 선구자 박식주 책 내면 꼭 보내주세요. 예, 아주 고마운 그런 얘기 꼭 좀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업을 잘 됐는데 무슨 사업했냐? 중국산 참깨, 들깨를 수입해다가 국내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몇 개로 갖다 도매로 납품하고 해서 중국을 한 5, 60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돈 좀 벌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금목이 해놓고 이게 이제 나사가 빠진 힘이 돼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 가지고 뭐냐면 사업은 뒷전이고 여의도에 와서 훈장을 줄까 싶어서 사실은 솔직히 이제 나이 먹어서 얘기입니다. 훈장을 줄까 싶어서 그 무슨 뭐 맡겨놓으면 제 돈 들여서 다 하고 뭐 21세기의 산악회 그땐 이인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이제 이인재 대통령이 이제 그 바통을 넘겨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 그 21세기 산악회 운영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서 그 다 들었어요. 또 사실로 냈고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있고요. 이인재 대표님의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 미국으로 유학하실 때 그 이인재 모임을 21세기 산악회를 해가지고 민주산악회에 비슷하게 아주 거점 민주산악회에 있던 분들이 대궐 또 걸로 왔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좋아하시고 이인재를 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때 난 걸로 갔는데 근데 청와대에서는 제가 근무한 비서실은 다 알아요. 그분들이 뭐냐면 그 당에 이제 뭐냐면 직능단체위원장을 하래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또 해봤습니다. 난 뭐 정치하려고 갔던 게 아니고 훈장을 줄까 싶었는데 그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그 행안부 장관이 말이죠. 그 마포 뭐 호텔로 오라래요. 그래서 훈장 줄래나 보다 뛰어갔더니 여러 사람 왔어요. 거기는 이제 그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그 평생 집사했던 분, 그분도 내가 이 근무기 한 것 때문에 그분도 내 여러 번 모셔가지고 한 4, 5년을 모셔서 제가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냐 그 김대중 대통령 큰집 조카 그분도 거기 오시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행안부 장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왔는데 그 행안부 장관이 나보고 아주 뭐 공손하게 말씀하시더만요. 뭐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자요. 단 둘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국회의원들 날 만나면요 그분들 너무 1대1로 사진 찍자래. 암나 사진만 찍지 상 하나 주는 사람 없어. 그래서 여의도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이제 군인 대학을 2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다가 군대 갔다가 왔는데 내 군대 갔을 때 그 아들 앞으로 그 좋은 땅을 하나 한 700평 거기다 창고 짓고 뭐냐면 집을 하나 짓고 얘를 결혼시켜서 공부를 고생을 안 시키려고 아유 이게 뭐 꺼야 하네. 아유 지치네. 왜이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으로 땅을 사는데 증여세가 있어요. 그 증여세를 또 물어서 땅을 군대 갔을 때 사줬고 근데 얘가 제대해서 경찰차에 그만 내가 정신이 없으면 뭐 나사가 빠진 놈이 그래서 여의도에 이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돌아다니느라고 뭐 집이 사업이나 이거는 관심도 없고 챙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할리 데이비스 오토바이 그 당시에는 그 할리 데이비스 탄 사람이 얼마 안 됐어요. 초창기니까. 그 뭐 영화배우도 타고 백두산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경찰 간부도 있고 그랬어요. 할리 데이비스 타는 동호회가 있었는데 전국에서 이제 얘가 경찰차에 부딪혀서 죽은 거예요. 경찰차가 술을 먹었는지 정월 보름날 이게 서울에 있는 경찰차가 말이죠. 순찰차가 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부면 구리시 와부면에 살아서 난 거기 경찰관인 줄 알았죠. 구리시 이게 지의 집을 근무 이탈해가지고 지의 집에 밥 먹으러 가다가 그러다 우리 아들을 부딪혀서 죽은 거 나중에 그건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그 증인도 지나가다 다 유수에 그냥 나오고 근데 그 동호회들이 말이죠. 여의도 가서 대모하고 경찰이 죽였다고 말이죠.
그 전국에 대모가 오토바이가 수백 개로 와가지고 대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대책회의를 해서 공권력이 무너진다. 이 경찰관들이 말이죠. 뭡니까? 젊은 그 오토바이 단체가 가는 걸 뒤에서 뒤차를 못 보고 앞에 가는 걸 뒤에서 쳐 우회 저 중앙선거를 가다가 확 꺾었답니다. 그 이제 본 사진도 있고 스케이트 마크가 있고 다 있는데도 그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그 다 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느 그 서초동에 따끈따끈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 주고 억대를 줘서 억울한 거. 그때 내가 좀 돈 좀 잘 버는 게 있어가지고 억울한 거 아버지로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더니 어떤 분이 양심 있는 사람, 지금도 그 유명한 사람 이름 되면 알아요, 여러분도. 근데 장모인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부부를 오라래. 그랬더니 사건 번호 딱 대고 전화를 검찰에 할 테니까 들어봐라. 사건 번호 딱 대가지고 나 무슨 변호사인데 그 사건 번호 그 어떻게 됐다 그랬지? 누구 바꿔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거는 대책회에서 공권력이 무너지니까 이거 이제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고 공권력이 우선이니까 이게 그냥 묻어버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들하고 다 대책회가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지니까 그건 진 거 알고 받으시려면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양심인 거예요. 그 변호사 지금도 나 카톡을 하는데 그 아버님 어머니 이거 하지 마세요. 마음만 더 아픕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난 딱 그분이 안 받아줘서 더 유명한 사람을 갖다가 아버지로서 말이죠. 사실을 하려고 대법원 과정 3년 동안 출석이 천천히 해 이 사람들 진을 빼요. 그래가지고 3년 이상 걸려가지고 대법원까지 다 졌어요.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예,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그냥 이게 다 망했고 땅이 그동안 제가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평생 우리 집사람 벌어서 죽을 놈이니까 땅을 한 6천원 땅을 우리 아들한테 사준 것 거정 한 3,000평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땅을 하나 파는 게 있어요. 그거 되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죠. 돈이 필요하니까. 또 우리 그 사업하는데 그냥 돈을 1년이면 말이죠. 매독을 더 돈 벌어오는 게 아니라 문을 닫을 수가 없으니까 매독을 더 집어넣어줘도 이게 반드시 적자입니다. 제가 안 가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에 제 잘못이죠. 그래가지고 땅을 판 게 있는데 그 땅 사는 사람이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땅 개수를 하래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는데 20억을 받았다고 이 가자. 당신은 양도세가 없다. 그러니까 20억을 받은 걸로 그 다운 계약서를 양도세는 책임진다. 그 부동산 하는 사람도 그러고 이제 사는 사람도 고급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도 내가 그런 걸 알고 사기꾼들이 모여 들어오더만요, 많이. 예, 그렇게 되니까. 이불을 충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제 땅을 하여튼 가져갔는데 난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정신없이 댕기는데 난 돈이고 뭐고 죽을 일만 남았는데 내가 아들 하나 사랑하는 아들 하나 잃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팔았는데 양도세가 안 나온다 그랬는데 양도세가 나온 거예요. 내가 판 거만큼 양도세가 나왔어요. 가령 10억에 팔았으면 10억이 양도세 나왔어요. 그래서 왜 양도세가 나왔냐? 그러니까 농사를 안 줬다. 그래서 내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국세청에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냐? 국세청에다 소송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더만요. 그래서 내가 고집 무식한 거죠. 고집하고 고집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나는 아들이 죽고 소송으로 댕기고 또 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고 그거 다 있잖아요. 그 약 갖다 먹고 그 안정을 찾으러 댕긴 거 대전권장 가가지고 내가 뇌경색에 치료를 받고 그걸 다 갖다 줬어요. 소중한 거 이래가지고 내 농사를 못 졌느라 농사를 못 졌으니까 난 양도세가 없는 거다.
이 수도 소송을 권하네요. 누가? 경찰관 산 사람이 부동산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아, 소송을 했더니 소송 중에 말이죠. 국세청 아주 무섭습니다. 제일 이상하게 무서운 게 나 인지 알았어요. 국세청이 제일 무서워요. 뭡니까?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세청에 대한 오줌도 안 넣는데요. 방구도 안 낀답니다. 털어가지고 몽땅 나오는데요. 아마 자기 재산 70~80%를 거지 만든다는 겁니다. 거지. 네?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국세청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알았어요. 예? 국세청을 어떻게 고치겠다. 그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검찰 개혁해야 한다.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데 국세청을 개혁한다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국세청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도 그쪽에 대고 뻥끗도 안 한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예? 뒤집으면 재산이 어떻게 웃었는지 다 나오잖아요.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은행에 왔다 갔다, 몇백만 원 갔다 왔다 하는 게 다 유리알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실명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그 소송을 했더니, 양도세를 못 내고 소송을 했잖아요. 소송 중에 내 땅을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경매를. 어떤 걸 붙여? 우리 아들 사준 거예요.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사주는데 얘가 죽었으니까 나한테 정의가 와요. 아니, 뭡니까? 정의입니까? 뭡니까? 죽으면 오는 거? 그게 와요. 근데 그것도 내야 돼.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말이 안 나오는데, 그걸 또 냈어요. 못 냈죠. 그게 나오는데, 국세청에서 보낸 거죠. 근데 그걸 경매를 시켜요. 경매를. 근데 그 당시에 또, 모기질이 이래가지고, 땅값이 그냥 가라앉을 때입니다. 잘 안 팔릴 때로. 사고 팔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광주는요. 그러니까 경매를 붙였으니까, 이건 무슨 사무실 값도 안 되게, 그냥 경매로 날라간 거예요. 국세청에 소송 중인데도 양도세에 놓고 소송 중인데도 그냥 이걸 경매에 붙인 거예요. 그 경기문서에 다 경매 붙이기 거의 나와 있습니다. 지금에도. 거짓말 전 안 합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우리 농업에 융자받은 거 내고 이제 자기들이 뭡니까? 양도세 판 거 그걸 이제 싹 가져가요. 가져가고 그 파는 거 경매 붙인 걸 또 양도세를 왕창 매겨요. 양도세를. 그 경매에도 팔았으니까. 그걸 매가지고 또 다른 남한세상의 과수원, 배낭박아선 그걸 또 경매 붙여요. 경매를. 예? 그 등기문서에 다 나옵니다. 그거 경매 붙여서 이걸 우리 아들 사준 땅을 양도세를 또 빼가요. 그 빼가지고 과수원을 또 왕창 세금을 붙여요. 세금을. 세금을 얼만큼 내는지는 그런 무식해서 이렇게 실제로 내는 해가지고 꽉 해가지고 또 우리 소송 중인데 소송을요 이 사람들 길 끓여요. 몇 년을 끓였습니다. 안 해요. 내 땅을 다 날라 3,000평 되는 걸 다 날려버려. 완전 끄지면 이 국세청 말이죠. 아주 우리나라의 국세청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 그 국세청 뭡니까? 어디고 건지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고 판사고 청와대고 국회의원이고 국세청에 있는 데다 방구도 못 끼고 오줌도 안 넣는 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 구조조정한다 어떻게 했는데 소리가 없어요. 예, 야 이게 무서운 거구나. 거지되고 알았어요. 이제 거지되는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거지됐잖아요. 예, 그게 이제 세어날 길이 없어요. 이 집은 말이죠. 그래도 이 고생했다고 누가 살라 해서 살고 있는데 나 지금 다 날려버리고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극단적인 일도 했어요. 이런 걸 다 말씀드리네요. 예. 창피하지만 이 나이에 그 상 하나 못 받았습니다. 왜?
그 행안부 장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줄 수가 없다고. 왜? 노벨 평화상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흑점이 조그만 점이 될 수도 있다. 난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행안부 장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심의위원들이 뭐 그 자기 매장될 생각가지고 뭐 날 군장 줘라 통과를 시킬 수는 없잖냐. 그런 얘기를 나 받아줬어. 근데 난 이제 세월도 갔고 그럼 노벨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다 가봤어요. 김대중 뭡니까 기념관 저 광주에 그 목포에 그 근무위원들은 조그맣게 해놨더만요. 땅은 크게. 근데 왜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이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근무기 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만드는 거예요. 언론에서. 예. 그리고 비서실도 안 와요. 대통령만 몰라. 김대중 대통령만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그 자제분 있잖아요. 한 5년 여러 사람 내가 20년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드디어 김홍문 씨를 만났습니다. 그 파일을 갖다가 그분들이 다 얘기했겠죠 사전에. 그 데리고 온다. 들어오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몇 년 걸렸습니다. 그 하여튼 쳐들어가다시피 그분한테 빌려서 갔어요. 그분 큰 집에 조카 큰 집 장조카 그분은 큰 집은 달라요. 이게 말이나 되냐? 여지껏 이러고 다니시니 갑시다. 그 홍건희 때 마포 그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막 돼가지고 얼마 안 되던데 무슨 통합 뭘 가지고 사무실에 마포에 있었어요. 김홍건 씨가 그 파일을 갖다 그 사진도 있습니다. 갖다가 드렸는데 아무 말도 자 연락도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때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나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라고 난 섭섭합니다. 예? 금목이 한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금목이 운동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정치를 잘했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김홍건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예요.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이에서 제가 살아온 거 여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치가 그렇고 그리고 국세청이 제일 무섭다. 이거 알고 사셔야 됩니다. 예, 전 국세청이 나오는 대로 뭐 좀 깎자 이거 할지도 모르고 그게 다 냈습니다. 왜 다 냈어? 단 3,000여 평 되는 거 집거정 내 아파트 거저 날라갔습니다. 다 날라가지고 내가 왜 다 냈어? 거지가 됐든 몽땅 집도 없이 다 내가 왜 다 냈어? 훈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훈장은 미안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우리 국민들 그 장시간 얘기했습니다. 금목이. 네? 전 세계 금목이 돼가지고 뉴스 대학에서 역사에 대해가지고 세계 역사에 대해가지고 경제에 대해가지고 다 말씀드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만 안 해요. 왜? 박수를 한 거 알기 때문이죠. 괜히 함부로 했다가 그 문제가 될까봐 그런지 제 생각입니다. 그게 거의 맞을 겁니다. 예. 근데 정동교회 목사님이 그 종교 500주년 우리나라 들어온 지 500주년 몇 년 전에 큰 행사하시면서 그 정동교회에서 어떻게 졸업을 하셨는지 그분이 설파를 하세요. 기도하면서. 왜냐면 우리나라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경기도 광주 사는 박수주가 금목이 시작했다. 그 차근차근 잘하시더만요. 그래서 말씀이 그분도 그 무슨 영화 쓰냐면 김대중 그 수기 그 책을 당연히 다 읽어봤다. 그건 뭐냐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건 안 했다 그런 말씀 안 하지만 다 읽어봤다. 경기도 광주 박수주 농민이 한 거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보내주더만요. 정동교에서. 난 알지도 못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거 그냥 그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뭐 후회는 아들 잊어먹고 또 내가 애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국세청에서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서 예? 국세청에서 아주 국세청 이거 국세청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정치에서도 예? 뭐 구조조정을 뭐 개혁해야 된다 뭐 국세청에 뭐 다시 해야 된다 이거 없잖아요. 검찰 무슨 뭐라 한다 뭐 언론을 뭐 한다 뭐 이건 있어도 정치를 뭐 한다. 국세청에 이게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국세청이. 여러분 국세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했습니다. 길어졌네요.